아, 아.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기출 총정리 특강을 계획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제가 큰 시험지 사이즈로 드린 2012랑 2013년도 기출문제 드렸어요. 네. 이거 가지고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2014와 2015년도를 하고 끝으로 할 텐데, 제가 수업 교재로 이거 무료 제공하는 거 말고, 제가 쓴 입문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으면 편할 거예요. 있으면 듣기 편하실 텐데, 없더라도 제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책에 그 기출문제 해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 네, 수업 때는 제가 오늘 드린 문제로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다 문제를 풀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한 번쯤은 문제 풀어 보셨을 텐데,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본 문제, 단순히 해설해 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계획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나올 문제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계획을 했고, 일단 지금 시험이 7월 30일인가요? 네, 얼마 안 남았죠?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사실, 이 시험 공부를 한 7년 정도 했어요. 7년 정도 하고 이제 강의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대략 한 10년 정도 했죠. 네, 10년 가까이 자료 해석만 팠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자료 해석이 특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에서 이거 무조건 90점 맞아야 돼요. 80점 넘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개개인별로 지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인 상태에 대한 판단이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몇 점을 맞을 것을 계획하느냐. 이게 지금 민경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양한 전공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종사활동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적성시험 관련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공부가 사실 좀 낯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험장 가면 다 처음 보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접근하느냐 그거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기출 총정리를 해가지고 민경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말씀을 쭉 해드릴 텐데 여기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네, 저도 공부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언어 자료 상황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자료에서 강의를 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한 직렬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20개 전후로는 맞아야 그쵸? 20개 전후로는 맞아야 합격선에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작년에도 제 수업 듣고 21개 맞으셨다고 잘 본인은 만족한다라고 해서 연락 온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중요해요. 사실 평일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힘든데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공부 좀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조금만 안 하잖아요. 금방 떨어져요. 이게 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성시험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 공부 계획을 짜신 분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내에, 네, 짧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총 6시간 정도 내외로 4개 연도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텐데, 사실 기출문제가 또 있죠. 이거 말고. 그렇죠. 민경 시험이
2011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 교재는 2011년 해설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이번 특강 때는 이제 시간상 2011년 건 뺐는데 11년 것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11년 이전에 실험평가한 것도 있거든요. 총 6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로는.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5급 공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난이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예방주사 맞았다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마 공부하고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알아채셨겠지만 생각만큼 이 시험이 내가 준비했던 것만큼 가서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시험이에요, 사실. 누구나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하고 조금 어려워하고 그런 걸 최대한 줄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남은 15일 동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민경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는 분들은 5급 공채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연도 위주로 풀어보시면 좋냐면 몇 분이 제 상담실에 글을 남겨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2013년도 5급 공채 그리고 2013년도에는 외교 문제가 별도로 하나 더 있어요. 2해만. 그래서 이 2개 난이도가 가장 쉬운 편이라서 이 2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4년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해석에 한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언어나 상황도 이쪽 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급 공채 2015와 2016년은 풀어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 자료 해석은 올해 문제 풀어보시면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아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멘탈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아직 자료 해석이 좀 낯설고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안 푸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적어드린 이쪽 연도 문제는 꼭 풀어보고 들어가세요. 그 민경 문제가 제가 연도별로도 이렇게 나눠 놓은 것도 있지만 12년도와 13년도 오늘 할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재작년부터 조금 오르고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황 판단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5급 공채 문제 난이도에 거의 수렴을 해 가고 있거든요. 남은 건 이제 자료예요. 언어는 그렇게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자료가 올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제가 아까 그 꾸준히가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내서 공부를 하시느냐 하루 종일 공부하실 분들도 사실 이렇게 세 타임으로 하루를 나눠볼게요. 이 세 타임 내내 피셋만 하면 머리에서 쥐가 나요. 저도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적어도 오전과 오후 타임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직장 때문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꾸준히 시간을 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저도 이제 나름 직장인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오전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라는 건 아는데 가급적 피스에서는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점심시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녁에 문제 푸는 게 되게 머리가 안 들어가요. 이게 컨디션도 중요해야 되고 집중력도 따라 받쳐줘야 잘 풀리거든요. 이게 선행돼야 되니까 꾸준히 오전, 오후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위주로 보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뭐도 중요하냐면 컨디션 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시험과 뭐 비슷하지만 하루 당일날 결정되는 시험이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암기해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당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무리나지 마시고 컨디션 관리 그다음에 페이스 조절도 좀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략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오늘 드렸던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다 한 번쯤은 풀어보셨을 것이고, 안 풀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복습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2년도 문제부터 볼게요. 네. 1페이지 문제부터 보시면, 네. 먼저 이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5문제를 이제 60분 동안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2분 정도 시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난이도 네, 상, 중, 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 관리를 할 때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잘 넘어가는가가 사실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1번부터 25번까지 차례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어려운 게 단순히 문제만 풀어야 돼서가 아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승패 갈림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사실 이쪽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머지 난이도 중 이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 맞출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만 다 맞아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안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합격선에 가까워질 것 같고, 거기 보시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A강의 지점별 폭, 수신비 변화라고 되어 있죠. 제가 문제에 대한 해설을 꼼꼼하게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설을 해드린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조금 쉬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단 측정 지점이 나와 있고 연도별로 지금 꺾은 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각각 표식에 숫자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자료가 나왔을 때는 세로축의 축값 있죠? 폭, 수신비. 얘네를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대략적으로 몇 칸 차이가 나는지 네, 이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네, 1번 문제 이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셔야 되고, 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네, 보고서가 크게 이제 두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성인의 비만율,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흡연율과 음주율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 비만율이 나왔던 선택지 2번과 4번은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흡연율과 음주율이니까 1번, 3번, 5번 위주로 네,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네, 1번 보시면 19세 이상 성인 매년 지금 증가하지는 않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볼 때, 그죠? 일반적으로 막대 그래프랑 다르게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좀 보시면 좋아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1번 그래프도 보면 지금 거의 일정하긴 한데 여성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살짝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 그리고 남성은 증가,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매년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증감 추세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네, 2번은 됐고, 네, 난이도 중 그리고 중상 문제 위주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 보고서는 발췌독이에요. 그러면 자료 해석에서 이 보고서 유형이 발췌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췌독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 자료 해석이니까 수치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항목, 이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거의 수치에서 물어보게 돼 있고 항목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고서는 발췌독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 D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죠.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그림과 표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네, 뭐 특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네, 이것도 보고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보다는 그 다음 문제인 4번이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예요. 네, 3번은 아직 그 2012년도면 네, 민경 시험 두 번째 차죠. 네, 아직 좀 과도기 시절이라 좀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요즘은 3번보다는 4번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나오죠. 네, 4번 좀 잠깐 볼게요. 4번을 보시면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그래서 일명 그 주소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각 자료의 특징을 좀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1, 그림이 표가 있는데 제가 20초만 드려볼 테니까 너무 세세하게 보시지 말고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스캔해서 검토하시면 돼요. 특히 얘네를 좀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료가 2개, 3개 나올 때는 비슷한 거 가지고는 안 물어봐요. 차이가 나는 부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문제의 성패가 좀 갈릴 것 같고 일단 제가 20초 정도 드려볼 테니까 그림 1, 그림 2, 표의 관계 또는 특징을 한번 가볍게 보시기 바라요. 네, 일단 그림 1과 그림 2를 같이 한번 볼게요. 둘 다 지금 왼쪽에는 실제 수치, 오른쪽은 비율이 같이 나왔죠. 막대 그래프와 꺾어선 그래프가 동시에 이제 도일된 그래프니까 어떤 축이 막대 그래프이고 어떤 축이 꺾어선 그래프인지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꺾어선 그래프는 둘 다 증가율과 성장률이니까 우측, 비율, 눈금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용자 수 시장 규모는 막대 그래프이자 왼쪽 눈금을 보셔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림 1은 이용자, 그림 2는 지금 광고 시장 금액이죠. 네, 단위 가지고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어떤 그림에 관련이 돼 있는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업자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가 억 달러죠. 그림 2와 단위가 같으니까 그림 1은 별개고 그림 2와 표가 연계성이 있는 자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20초를 드렸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네, 연습을 해가지고 10초 정도의 시간에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제목이랑 단위예요. 그렇죠? 그림 1에서 이용자, 그림 2 시장 현황,
표도 지금 시장 현황이죠. 네, 표와 그림 2가 관련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기업부터 미용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디귿이 답이죠. 네, 디귿이 답인데, 지금 세계 50% 이상 차지한다. 그죠? 결국은 비율 판단인데, 그러면 전 세계는 아까 그림 2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림 2에서 2014년에 119.0. 이게 지금 미국이 55.9라고 표에 있죠. 그쵸? 표 55.9. 그러면 119분의 55.9가 지금 디귿에서 말하는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지금 그렇게 숫자가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119분의 55.9면 그냥 120분의 56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러면 50% 이상이려면 분자가 60을 넘어야 되죠. 네, 그래서 50% 이상이 아니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미음. 시장 점유율이 거기 4%포인트라고 했죠. 네, 퍼센트 포인트는 반드시 비율의 격차를 이야기할 때 써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비율을 쓰지만 거기 좀 보시면 지금 2012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71%에서 67%로 감소한 거잖아요. 이거를 4%라고 하면 틀려요. 반드시 포인트 붙여야 돼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 하는 금리가 0.5%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성장률 0.5% 상향 전망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항상 붙이죠. 사소한 건데 실제 시험에서 함정으로 자주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퍼센트의 쓰임새를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4번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5번 보시면 그 표는 간단하죠.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에 관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전체 20대, 50대, 60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나머지는 됐고 2번하고 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조금만 드릴 테니까 2번과 5번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지를 풀었어요. 1, 3, 4는 쉽게 검토가 되는데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걸로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2번? 5번?
5번이 훨씬 쉬워요. 그쵸? 구조는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은 2011년과 2005년 수치 끌어와서 단순히 누가 더 큰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2번처럼 이게 지금 3% 이상, 감소율이 3% 이상인지 묻는 것은 실제로 계산을 하란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쉬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5번을 보시면 전체 취업자 중 지금 여성 취업자 차지한 비율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둘 중에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수치 구조가 있나요? 얘랑 얘 둘 중에? 2005년, 2011년 중에서. 네, 당연히 2011년이죠. 앞에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릿수가 좀 많아지면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똑같이 100의 자리에서 끊어서 보세요. 그러면 사실 10분의 2죠. 그죠? 10분의 2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20% 정도죠. 정확하진 않아도. 얘는 9,500분의 1,400, 20%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쪽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3%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46에서 18로 지금, 네, 지금 28만큼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감소율은 사실 1946분의 28. 네. 이거죠? 네. 이건데, 이렇게 보면 또, 아, 이 작은 수를, 이 큰 수를 어떻게 나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자릿수를 맞춰주면 되죠? 이걸 물어본 거니까. 이해되세요? 뒤에 곱하기 100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게 3을 넘는지 보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2도 넘지 못하죠. 네. 그래서 3% 이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분수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대로만 하셔도 사실 자료 해석의 거의 절반 이상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숙달을 하실 필요가 있고,